해군이 아닙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적과 마주한 채 강안을 지키는 이들. 저희가 주 2회 실시하는 강상수익 작전의 일환이고 요즘 인천 쪽하고 연평도 이쪽에 많이 나오는데 실외 수거 작전도 저희가 작년에 총 5회 수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으로 휴전선 서쪽 경계를 수호하는 구사단 수색대. 임진강에 그들이 있습니다. 휴전선 250km. 구사단은 그 중에서도 휴전선 서쪽 끝 임진강 일대를 경계합니다. 서울에서 일산을 지나 파주 문상까지 이어지는 고속화도로. 임진각 자유의 다리가 종착지인 자유로입니다. 달리다 보면 철책을 만나게 되죠. 하루 통행량 20만 대가 넘는 국내 최대 통행량의 고속화도로지만 강 건너는 바로 북한입니다. 그야말로 지척이죠. 많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오가는 이 일대를 지키는 구사단 임진강 대대로 향하는 길. 안녕하세요. 국방TV에서 구사단 촬영 허가 받고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구사단 임진강 대대의 상황실. 이곳에서 강한 곳곳을 실시간 영상으로 감시합니다. 강한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임무도 남다르죠. 저희는 육군 유일의 강한 접촉 부대로서 대대 임무는 통상적인 GOP 부대의 임무와 유사하지만 앞에 DMZ와 GP들이 없기 때문에 GP가 하는 역할도 저희는 저희 대대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이 곧 완충지대다 보니 적과의 거리도 가장 가깝습니다. 아측 수재선으로부터 최기 적초선은 460m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들의 행동이나 활동들을 다 보기 위해서는 쌍안경만으로도 충분히 다 식별이 가능한 곳입니다. 때문에 24시간 긴장감이 끊이지 않습니다. 14시 32분 7번 확인인지 가림막 개방된 모습 식별하였습니다. 14시 32분으로 7번 확인인지 개방되었습니다. 비상 출동입니다. 전투 준비의 첫 단계인 방탄조끼를 착용한 뒤 실탄까지 지급받고 전방 초소로 조속히 이동합니다. 통신부터 확인합니다. 통신원 유빈입니다. 수신 양호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도쿄로. 도쿄로. 우리서부터 고정. 그 다음 언제든 사격이 가능하도록 사수와 부사수가 총기를 점검하고 전투 준비를 완료합니다. 만약 적이 발견되면 지근거리까지 유도해 철책 기준 50m 이내로 접근했을 때 발포합니다. 북한 측 화기진지가 열렸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지금 훈련 상황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 화기진지가 열리면 저희 지흥전력 인원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5분 안에 투입하는 상황을 지금 훈련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은 자주 합니까? 많을 때는 제가 작년 겨울부터 있었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4번까지도 투입하는 기억이 있고 적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경기의 시작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안으로 했지만 지금은 과학화 장비로 실시간 감시합니다.
저희 임무로는 관측 장비들을 활용하여 적의 촉보를 획득한 다음에 임진강 대대 및 FSO에 보고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북한군이 초소에 투입하거나 혹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영농 활동하고 혹은 이제 학생들이 축구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도 다소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화에는 도발이라는 주례가 숨어 있습니다. 언제 촉발할지 모릅니다. 90년도에 적이 침투 훈련을 했던 기록이 있고, 그리고 2017년도에 적의 자주포가 발견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격포 사격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포사격의 생명은 신속 정확입니다.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협력과 숙련이 필수입니다. 가늠자 사이에서 이 정도 오차가 나도 저희가 사격을 할 때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딱 맞출 수 있게 표적에 제일 정확하게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 둘, 셋. 겨냥대와 가늠자를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은 포탄 장착입니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는, 저기 내려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사, 둘, 셋. 그런 식으로. 연습 포탄은 항상 두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저 앞에 놓여 있는 거는 축사기라는 이제 저희 사격할 때 연습하는 탄입니다. 그 여기 안에다가 축사탄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 사격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사격을 실시한 이유가 이제 인원들이 저희가 항상 곡폭탄이라는 건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축사탄을 사격함으로써 그 과정이나 일렬의 과정들을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 박대근 81mm 축사탄 하나발 장약 2호 확인 이상무. 삼포 사격 재원 하달하겠음. 사각 하나 여섯 둘 일곱, 사각, 하나, 넷. 발사, 둘, 셋. 발사 둘 셋. 언제 어디서든 즉각 바로 쏠 수 있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고,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기서 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교육 훈련하고 있습니다. 발사, 둘, 셋.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5분 이내에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사격 훈련 뒤 포를 정비합니다. 포를 닦는 것은 훈련이 없어도 매일 하는 일과입니다. 필요한 친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오늘 사격 어떻게 잘한 것 같아? 아니면 좀 아쉬웠던 점? 최선을 다해서 아쉬운 건 없고. 훈련은 최전방 경계부대라는 자부심의 밑거름입니다. 이게 최전방 수호 마크라고, 이제 여기 잘 보시면 호랑이의 여기 호랑이 무늬에 이제 수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GOP 이제 최전방에 있는 그 부대원들이 붙이는 마크인데, 최전방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국가를 이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부심도 이제 느끼기도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경계의 임무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 임무 교대 시간. 임무 투입 전 용사들의 장비 점검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경계 임무에 나갈 감시 장비를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핵업! 세우자. 확실하게. 임무. 요리 선지.
단발. 닭발을 보고. 닭발. 이상무. 경계 임무에는 총기 외에도 다양한 부속 장비들이 활용되는데 야간 투시경이나 적의 손으로 적을 조준하는 개인 조준경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 배터리 같은 경우는 주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을 때 A 배터리를 즉각적으로 바로 갈아 끼워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분장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인원 투입을 하는 인원들의 건강 상태나 심리 상태들을 먼저 체크해서 근무간에 이상이 없을지 미리 판단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두부 장착대, IR 라이트, 수류탄 파우치, 탄환지 파우치, 그리고 수통 등을 다 챙겨서 장구류를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이상 없이 다 구비를 하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힘내서 원전 작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분장 검사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구호 보고하면 30박 31일 투입. 바로. 구사단은 백마고지 전투로 백마부대라는 별칭을 얻은 부대이기도 합니다. 전사의 후예들이지만 쉴 때는 여느 MZ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핸드폰 사용하면 그게 군대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외에도 개인 경비에서 용사들이 사실 다 핸드폰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 중에 핸드폰을 보면 약간 용사들 간에 대화가 줄지 않겠느냐, 선후인 간의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런 거는 저희 근무나 작업 이런 거 하면서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이고. 휴식 시간은 자신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박정민 상병은 요즘 기타 배우기에 열심입니다. 썩 잘 치는 건 아니에요? 네.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기타를 뭐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남는 시간 동안 여기서 뭐라도 배워가려고 기타 자기별 비용으로 사서 그냥 조금씩 연습해서 지금 이 정도 치는 것 같습니다. 자질은 못 치는데 아직. 독학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지난 18개월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박상병. 최선을 다한 만큼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며칠 남았나요? 군 생활? 지금 저녁 전 휴가까지는 14일 남았고 이제 저녁까지는 한 30일 안 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만큼 재밌는 일도 많았고 그냥 아쉬움이 남지 않으려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 구사단 임진강 대대의 일과는 계속됩니다. 오늘 밤 경계 임무는 최수 상병이 후임과 함께합니다. 투입 준비 전에 준비하는 거면은 저희 군장 검사할 때 하는 장비들 다 챙기고 전투조끼, 감시 장비. 그 외에는 저 이제 총기랑 코코아 챙겨야 돼요. 코코아는 뭔가요? 원래 코코아를 안 갖고 왔었는데 그 이번 경기부터 초소 인원들 들어가서 따뜻하게 마시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 시간대 근무자들이 코코아 타서 갖고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병은 전역을 앞둔 고참이지만 홍승범 이병은 이제 5번째 경계 임무에 나서는 신참입니다. 네, 지금 온 지 한 달도 안 된 제 맘마 투임 이병 홍승범이고요. 저는 이제 전역한 70일 날 상병 최수호입니다. 승범이가 뭐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가면서 초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과
주의해야 할 점들, 저희 경계 작전 때 어떤 게 이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겠습니다. 지금은 좀 차차 적응해 나가는 중이긴 한데 더 좀 확실하게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계 임무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을 맞닥뜨리기 마련이고 그때 필요한 건 노하우입니다. 초소로 가는 길, 갑자기 최상병이 도로변으로 향합니다. 예, 이거 군사 지역이라서 2km만 더 앞에 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이 군사 지역이라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지역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기 차량에 서서 차 안에서 사진이라도 찍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만일의 사태에 저기 차를 세운 다음에 우리 저기 검문소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저 검문소에서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갓길이 있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저기 차가 서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량이 정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나요? 거의 일상 다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갓길이 있다 보니까 딱 세우기 좋은 위치라서 차량이 좀 많이 세웁니다. 일상의 평화를 지키는 일. 그 막중한 임무에 단절은 없습니다. 이전 근무자에게 상황을 전달받고 교대하는 과정에서도 전방 주시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적의 총구가 공존하는 곳. 이곳에서의 경계 임무는 나의 임무가 평화의 초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경계 근무하면서는 살짝 그런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저희가 기순자를 잡을 경우에는 30번 31일을 주다 보니까 언제 한 명 안 나오거나 그런 기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언제 얼마 안 됐을 때 신명 때는 집에 갈 날이 너무 많이 남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그리고 18개월. 그 시간이 철부지 신참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든든한 용사로 성장시켰습니다. 덕분에 다시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임진 강가에 수색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이건 지탄기입니다. 지뢰나 철 같은 걸 감지할 때 쓰는 겁니다. 각자 이제 또 물골 넘어가다가 다치지 않고 또 이제 지뢰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서 조치받을 수 있게 하고 96K 인원을 다 분배해서 망 점검 됐는지 망 개통됐는지 한 번씩 다 확인하고, 그리고 바로 탄 분배 실시해가지고 탄 받고 바로 작전 투입하자. 지금 들어가는 코스 지역이 가장 이제 들어가는 코스들 중에 북한에서 제일 가깝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북한 초소까지 눈에 보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대대 인원들이 강안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 이제 카메라로서 식별할 수 없는 점을 직접 투입하여서 만약 침투한 흔적이라든지 있을 경우 대대에 보고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한 이제 유실지뢰가 있을 경우에는 폭발물 제거반을 불러서 유실지뢰를 처리할 수 있게 직접 확인하는 작전이 되겠습니다. 작전에 앞서 실탄이 지급됩니다. 20발 5탄총, 3탄총 이상무. 적도, 지뢰 폭발도 모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지뢰 수색 작전입니다. 일단은 지탄병들이 먼저 앞장서서 지뢰가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없으면 이제 뒤에 팀원들한테 이제 와도 된다고 알려준 후 출발하는 겁니다. 폭발 사고 시 인명 보호를 위해 지뢰 탐지복에 발을 보호하기 위한 덧신도 착용합니다. 이게 오늘 수색이 좀 위험한 작업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유실지뢰가 또 나올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지뢰 탐지도 확실하게 하고 좀 조심성이 많이 필요한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색할 작전 지역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작전이 아니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죠. 2개의 철책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로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대를 헤쳐가며 혹시 있을지 모를 지뢰를 찾아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전진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작전에 나갈 때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뢰 탐지와 함께 적의 침투 흔적이나 특이 사항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모두 영상 장비만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사안들입니다. 침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물골들의 주요 시점 몇 개 지정해 놨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을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곳에 지금 침투 흔적이 없이 멀쩡하다라는 걸 사진으로 남겨서 찍어가는 것입니다. 강가의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발자국 같은 인위적인 흔적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수색하는 지역이 11개 코스, 총 17.7km에 이릅니다. 저쪽에 저기 보이시는 초소가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저기 깃발도 꼽혀 있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똑같이 근무 쓰듯이 북한군들도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최단 거리가 조금 더 좌측으로 갔을 때 400m인데 여기는 좀 더 길어서 한 700m에서 600m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만약 진짜 저기 가깝다 보니까 북한군이 마음을 먹고 넘어올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항상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철통 같은 경계 수호가 평화의 출발점을 만듭니다. 구사단 임진강대대 임무는 철책과 강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비라고 불리는 배입니다. 빠르고 튼튼한 플라스틱 보트죠. 해군이 타는 배가 아닙니다. 임진강대대가 운용하는 배입니다. 강상 수색을 위해 특수 제작된 겁니다. 저희 강상 수색 작전은 육군 유일의 접촉 부대로서 임진강 내 적의 수중 침투를 대비하여 운용하고 있는 부대이고 갈대 전도 흔적 확인에 따른 적 침투 흔적 확인 등등 초소에서 카메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중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게 다녔습니다. 자, 출항 1분 전 출항용 배치. 강상 수색 작전은 적의 수중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카메라에서 볼 수 없는 지역을 확인합니다. 초소에서 보는 강사하고 배에서 보는 강사하고 또 그 지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강상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하고 강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 하나도 예사로 넘기면 안 됩니다. 미상의 부유물이 발견됐습니다. 플라스틱과 강상에서 부유물을 발견해서 그 배에서 이제 부유물이 어떤 부유물인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뭐 지뢰나 이런 대북 물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상 작전 진행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강상 수색 작전으로 수거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작년에는 북한군 시체 인양됐었고 그리고 올해는 우리 영유아 1세 이하에 있는 유아 인양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천 쪽하고 연평도 이쪽에 많이 나오는데 지뢰 수거 작전도 저희가
작년에 총 5회 수거를 했습니다. 배를 타는 육군. 임진강 경계 용사들만의 특별한 임무입니다. 처음 이제 립반의 배정을 받았을 때는 좀 육군이 배를 타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계속 하다 보니까 귀한 임무 수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에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강상전력이 오늘도 임진강을 지킵니다. 북한 땅을 조망할 수 있는 통일전망대를 이영진 상병이 찾았습니다. 아빠. 오, 아들. 야. 잘 있었어? 어우, 물론이죠. 아빠는 잘 지냈죠? 손이 차고. 그러게요. 장갑 좀 끼고 다녀. 이 상병 부자는 임진강 경계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한다. 임진강 대대 그 칼바람은 아빠가 너무 잘 기억해. 새벽에 그 수차를 아빠도 여러 번 돌아봤거든. 정말 칼바람이야. 육군 장교였던 아버지는 이 상병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2년 동안 부부대장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보통 군인 아빠라 하면은 약간 엄격하고 무섭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친구 같은 아빠 그리고 가장의 역할을 하는 아빠, 그 집안의 기둥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의지하고 있습니다. 군인 아버지가 경험한 아들의 입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저는 안 울 줄 알았어요. 왜? 제가 군 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에 정말 남들은 울어도 저는 안 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입대 전날 다 삭발 비슷하게 거의 머리를 깎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교대를 들여보내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 또 울었어요. 어쩔 수 없나 봐요. 부모들은 뭐 군인의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슬프지 않고 슬프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 소중한 아이입니다. 엄마, 잘 지내요? 잘 지냈어? 요새 날씨 추운데 어떻게 지내? 그래도 전 실내 근무라서 나름 따뜻하게 하죠. 그래, 잘 지내. 날도 추운데. 근데 걱정 마세요. 전 다칠 일 별로 없어요. 그래, 동기들이나 후배들 잘 챙겨주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건 걱정하네. 알았어, 잘 지내. 네. 이렇게 제대로 떨어진 적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걱정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죠. 저희 아버지가 일하셨던 곳에서 근무한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중 하나로서 저희 나라를 지키도록 다들 발 뻗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온전한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되는 하루에는 밤새 깨어 있었던 이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두 어깨에 조국의 평화를 짊어지고 오늘도 경계 임무를 다하는 구사단 용사들. 이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쫄통 같은 경계 태세를 조국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혈통 같은 경계로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평화 수호를 위한 경계 임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임진강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들이 있습니다.